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이번에는 수능 특강 테스트 1의 22번 지문, 문장 삽입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분석하겠는데, 1부는 정리를 해놨다. 그리고 보라색 형광펜 부분 있지. 이 부분은 빈칸 자리다. 빈칸 자리. 잘 외워주고, 지금 그린 색깔로 해놨는 부분은 어휘라고 표시해놨으니까 잘 챙겨라. 빨간색은 문법적인 부분이고, 자, 박스에서는 is born 할 때 이 bear이라는 이 단어가 떠맡다, 감당하다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is born 여기서는 collectively가 공동으로 하는 뜻이야. 공동으로 떠맡는다. 알겠어요? 공동으로 떠맡는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e treated as는 뭐뭐로 여겨지다, 간주되다라고 해석한다. 물론 be regarded as 같은 표현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서 첫 번째 문장에 보면 need to 부정사 뭐 말 필요가 있다는데 아이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데 have to 부정사 똑같아. 3인칭이니까 has to인데 이거는 명령문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걸 명령문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만 이 뒤에 나오는 OR이 있지. 이 OR은 그렇지 않으면이야. 또는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to replace 대체하다라는 동사의 부정사가 앞에 있는 아이들을 꾸미거든. 그 다음에 who는 주격관계대명사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isappear은 자동사로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자동사는 be 플러스 pp형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appear, disappear 다 같이 수동태가 안 됩니다. 자동사로서. 그리고 think of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얘기를 하죠. think of A as B 같은 건 regard A as B. 그 다음 count A as B. 그 다음에 view A as B. consider A as B. look upon A as B. 이런 표현들이죠. 그 다음 도우저는 선행사고 who는 주격관계 대명사잖아. 자녀가 없는 사람들 이런 뜻이지. 요거 조심해라. 요거 who do 할 때 요 do는 대동사입니다. 대동사는 자녀가 있다는 뜻이거든. 자녀가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 대동사는 잘 봐야 되는데 시험에서. 그리고 여기 뭐 a society of varied ages인데 이 부분이 지금 선행사로 잡히거든.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그 다음 to 부정사 나오지.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 나오고 to 부정사 나오면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이 없어. 이 부분은 해석할 때는 이 to 부정사를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돼요. 그들이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사는 그런 다양한 연령대의 사회 또 살게 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o 부정사는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다 라는 거 챙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available은 어휘 문제를 잡아놨지만 to 부정사 있죠. to sport 부양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하다는 뜻이죠. 부양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그 다음에 박스는 어차피 4번에 들어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assume다는 이것도 조심해요. 떠맡는다는 뜻이 있다는 것도 챙겨주고, by 다음에 giving은 동명사 됩니다. 직접적인 보조금을 줌으로써라는 뜻이야. 그리고 팩은 밑에 각주에도 있지만은 가격이나 임금 등의 수준을 정하다. be packed to 하면 뭐뭐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뜻. be packed to 뭐뭐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 정도로 정리해버리면 문법은 간단하게 돼. 그래서 이 지문이 문법이 나온다는 건 좀 어색하겠죠. 그러나 이제 다른 문제가 빈칸이라든가 낱말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분홍색 형광펜 자리 있지. 이게 순서 문제야. 이 자리를 A로 하고 이 자리를 B로 하고 이 자리를 C로 할 수 있죠. 이렇게 순서 문제로도 해볼 수 있지. 그래서 어휘라든가 글의 순서라든가 이 보라색 부분 빈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알겠죠? 자,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자.
일단 박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박스의 내용을 일단 먼저 해석을 해놓고 시작하지. 미국에서는 자녀를 교육하는 그 비용이 있지. 그 비용이 is borne correctly through system of public education. 공교육의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으로 collectively 공동으로 떠맡아진다. 떠맡다거든. 떠맡는다. 떠맡아진다. 공동으로 떠맡아지지만 이런 뜻이죠. 배열이 떠맡다니까 떠맡아지지만 수동이잖아. B 플러스 BP니까. 그러나 공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으로 떠맡아지지만 교육비 자녀를 양육하는 키우는 대부분의 다른 비용들은 뭐로 간주되노? 그 부모들의 사적인 비용으로 키워야 돼. 이거 사적인 비용. 알겠어요? 사적인 비용이야. 그러면 이제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사회나 가정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사회는 사망하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자녀들을 기를 필요가 있다. 사회는 길러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노동력이 있어가지고 생산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는 즉 이런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 구성을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사회는 어떻게 되나? 사라지겠지. Over a couple of generation. a couple of는 둘 또는 셋이니까 두 세대 또는 세 세대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고.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think of the protection of children이지. 아이들의 생산을 뭐로 생각을 하노? 긍정적인 외부 효과. 자, 이거 암기하세요.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여긴다, 생각한답니다. 그럼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이 뒤에서 나올 거란 말이야. Those who do not have children, 자,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benefit from, 뭐로부터 이익을 혜택을 받아? 자녀를 키우는 노동력으로부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키우는 노동력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노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A란 가정에 자녀가 없어. 근데 B란 가정에 자녀가 2명이나 3명이 있다고 쳐. 그러면 이 B란 가정에서는 열심히 애를 키워서 대학교 보내고 사회에 일꾼으로 내보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일을 해서 월급을 타면 그 일부를 떼가 국가에 세금을 내잖아. 그 세금으로서 이제 많은 노인들을 부양하고 노인들이 의료 혜택을 주고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자녀가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 사회 봉사하는 그런 구성원이 되잖아. 그러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늙어서 그 혜택을 받게 되겠지.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 노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야. 누린다, 즐긴다죠. A society of varied ages. 다양한 나이의 사회, 다양한 연령대의 사회를 누린다는 거야. In which to live as they grow older.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살게 되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회를 누린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성인들까지 쭉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애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다양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지문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겠지만 영독이 있죠. 1강에 5번 지문이 있어요. 인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야. 이 지문과 연계를 반드시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그 노동력이 이용 가능하거든.
to support them in their retirement. 그들의 은퇴 속에서만은 그들이 은퇴했을 때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노동력이 이용 가능하다는 거야. 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야. 그죠? Should all then 그렇다면 모두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그런 경제적 비용을 공유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야. 비용을 공유해야 되네, 모두가. 4번이 답이거든. 4번에 보면 위에 박스에 미국에서는 자녀를 교육하는 그 비용은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으로 또 맡아지고 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비용들이 자녀를 키우는 대부분의 다른 비용들은 부모들의 사적 비용으로 여겨진다. 간주되어진다. 이런 말 나오거든. 그 다음에 4번 뒤에 보면 In about half of the world state, however, 그러나가 나오죠. 세계 국가들의 대략 절반 국가에서는 전체 사회가 떠맡아 그 자녀를 키우는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떠맡아 뭐함으로써 떠맡느냐 하면 by giving, 줌으로써 떠맡는 기라. 직접적인 보조금을 누구한테 줘? 자녀가 있는 가정에다가 직접적 보조금을 줌으로써 자녀를 키우는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떠맡는다고. 전체 사회가.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4번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보조금들은 연결되죠. 이러한 보조금들은 종종 정해진다. are pegged to 뭐에 따라서 정해지느냐? median income of workers in the country. 그 나라에 있는 근로자의 중위소득, 중간 계층의 그런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정부는 줄 수도 있어. 그 나라의 중위소득의 10%를 누구에게 주느냐? 예를 들어서 2명의 자녀가 있는 어떤 가정이라도 모든 가정에 그 나라의 중위의 소득의 10%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비용의 분담이 되는 것인데 도입 부분은 첫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 문장까지야. 긍정적인 외부 효과로서의 자녀 생산이거든. 다시 말하면 자녀 생산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 양육 노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네 번째 문장부터 다섯 번째 문장에 걸쳐가지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비용의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답변이 나오는데 모두가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지. 미국에서는 공교육 비용을 제외한 자녀 양육의 대부분의 비용은 부모의 사적 비용으로 간주된다가 박스에 나왔죠. 그게 4번의 답이었잖아. 그 다음에 6번째 문장, 7번째 문장에서 또 다른 답변이 뭐냐면 전 세계 약 절반의 국가에서는 자녀를 둔 가정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자녀 양육에 드는 모든 비용의 책임의 일부를 떠맡는다는 걸로 이거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22번의 독해 내용을 정리를 끝낸다. 문제가 누구냐? 수능 해결사야.